항공모함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함재기의 능력이 되겠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이 항공모함이 존재하는 데 의미를 뒀던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A6 공격기 인트루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명품 비행기가 여러 개가 있죠. 저는 아직도 F-15 전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육중하고 멀티롤 다목적이잖아요. 공대공, 공대지. 전투기가 공중에서 전투도 잘하는데 전투에서 이겼어. 그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폭격까지 하고 와버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투기는요, 단점이라면은요, 다양한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떠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는 전투의 일만 해야 되고 공격기는 약간 느리더라도 많은 확장량을 장착해서 지상에다가 때려 붙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임무에 따른 전투기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전투기면 전투기, 공격기면 공격기, 폭격기면 폭격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특히 항공모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는요. 항공모함에서 다양한 기체들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이 다양한 기체들마다 정비사들이 다 필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를 충족하려다 보면은 항공모함에 너무 많은 정비사들이 타야 되죠. 그리고 무장도 다채롭다 보니까 이 무장에 대한 스톡, 저장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기존의 항공모함에서의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터에 결국 다양한 종류의 공격기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은 야, 이거 물면 대박이 나는 거야. 왜? 다종다량의 함재기들을 단일로 통일하니까 이거 하나 물면 모든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다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8개의 업체들이 그냥 달라붙어서 제안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도 그루먼사가 선발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루먼은 이 기체를 A2F 인트루더라고 명령을 합니다. 57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요. 60년 1월에 드디어 시제기가 나옵니다. 이윽고 시험에 평가가 되고 A6 인트루더라는 제식 명칭을 받게 되죠. 전장은 16.7m, 중량은 12톤에 달했고요. 2명이 탑승을 하는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탑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은 조종사고요. 한 명은 무장 통제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 정도로 마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대신에 항속거리가 5200km 정도가 되고 작전 행동 반경이 1600km 정도가 됩니다. 무장은요, 하드포인트 총 5개에 8.2톤에 달하는 폭장량을 자랑하고요. 지상의 표적을 잘 찾기 위해서 지상 탐지용 레이더를 기체 앞부분에 이제 설치를 했고, 이 레이더를 다이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인티그레이티드 어택 내비게이션 이퀴먼트의 약자입니다. 이 다이앤은요, 항법 장치랑 무기 관제 장치를 통합한 거예요. 구태 우리말로 하면은 디지털 통합 관제 레이더 이렇게 되겠죠. 강력한 레이더 성능으로 지상의 표적들을 탐지를 하고 이 정보가 우리 무기 통제사에게 입력이 되어서 적절한 무기를 선택해서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레이더가 좋으니까 악기상 비가 오거나 구름이 꼈거나 안개가 꼈거나 이럴 때도 얘는 출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대지 공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이 돼 있고요. 이게 100m 이하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저공 저속 비행 능력도 뛰어납니다. 시속 180으로 아주 저속으로도 나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이렇게 느리니까 이거 저한테 격추되고 단점이 아니냐? A6는 단독 작전을 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엄호를 해줍니까? 그렇죠. 베트남전의 영웅 F4 팬텀이 공중에서 엄호를 하면서 공중 우세를 달성한 상황에서 지상에 있는 표적들을 하나하나 뚜껑을 따면서 다녔던 게 A6 인트루더였죠. 그렇다 보니까 느린 속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항전 장비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폭 발달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통제 시스템, 항법 시스템 등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점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지상에서 점검을 하기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6는 자가진단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도 그냥 꽂아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게 항공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이에요. 이렇게 A6 기체 하나만 도입을 해서 A3, A4, A5와 같은 다종다량의 기체들을 대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정비 및 후속 지원 및 군수 지원의 용이성을 달성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엄청난 항속거리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전투 행동 반경이 엄청 길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타격을 해낼 수 있는 멋진 공격기였습니다. 이렇게 공격기로 태어난 A6는요. 하드포인트가 총 5개로 날개 2개씩 4개 그리고 동체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요. 여기에 8.2톤의 폭장량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주로 지상 공격용 폭탄이라든지 대지 공격용 유도탄 그리고 함정을 공격하는 등의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기라고 해서 완전히 공대공 임무에서 또 제외된 것도 아니에요. 가끔 공대공 무장도 장착을 했었어요. 다만 속도가 느리고 기동이 느리다 보니까 공대공 임무에 직접 투입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했고요. 어쩌다 만나는 적 전투기는 교전을 하라는 뜻에서 공대공 무장을 달아준 겁니다. 이 8.2톤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기존의 A4 스카이호크는요 폭장량이 3.9톤이었고 A3는 훨씬 기체가 컸지만 폭장량은 5.9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B-52가 30톤 정도였으니까요. 그거의 한 거의 3분의 1 정도의 폭장량이라는 건 엄청난 거였죠. 더군다나 함재기,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던 공격기였다는 걸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얘는 공대지 폭탄뿐만이 아니라 핵폭탄도 장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B-61 핵폭탄을 5발을 투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한 발당 TNT 약 350배인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에 약 30배 정도의 위력에 달하는 거죠. 이게 5발을 달 수가 있으니까 150배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A6는요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한 함재기잖아요. 1500km가 떨어진 적지에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은 바다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바다로부터 1600km 떨어진 데는 폭격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지구상 어디든 원하면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F-18 슈퍼 호넷도 이 폭장량과 폭격 거리는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A6 인트루더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다만 적어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적의 지상병력, 특히 지대공 미사일에 매우 취약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6는 적의 지상 표적들을 작살내버리고 지상 병력들을 몰살하는 데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A6 인트루더는요. 현재까지 693기가 생산이 되었고 대략 현재 가치로 한 대당 한 8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최고의 명품 전투기 중에 하나인 FA-18 슈퍼 호넷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요. 1997년 전량 퇴역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비행기 무덤과 박물관에만 가서야 볼 수 있었던 공격기의 걸작 A6 인트루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